잠깐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시계를 차고 있는데 시간을 못 읽는 시계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아니, 정확히는 읽을 수 있는데 처음엔 아무도 읽지 못합니다. 버튼을 눌러야 숫자가 뜨는데 그 숫자가 일반 디지털 숫자가 아니에요. LED가 세로로 가로로 점으로 반짝이면서 나 지금 3시 47분이야 를 알려주는데 처음 보면 그냥 멍하니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시계를 2000년대 초중반 대한민국 10대, 20대들이 엄청나게 갖고 싶어 했어요. 왜일까요? 대한민국 손목을 장악했던 전설의 LED 시계, 핀프 이야기입니다. PIMP, 영어로 치면 굉장히 불량스러운 단어입니다. 사전을 찾으면 포주. 아니, 그럼 이걸 왜 시계 이름으로 썼냐고요? 여기서 힙합 문화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합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 힙합씬에서는 PIMP라는 단어가 완전히 다른 뉘앙스로 쓰이고 있었어요. 멋지다, 화려하다, 남들과 다르게 꾸몄다는 의미로요. 대표적으로 50센트의 히트곡 PIMP가 2003년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이 단어는 힙합 문화 속에서 일종의 쿨함의 상징이 됩니다. 당시 한국에서도 힙합 문화가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었죠. 빵빵한 바지, 후드티, 스냅백, 그리고 뭔가 남다른 시계 하나. 딱 그 타이밍에 핀프라는 이름을 가진 이 LED 시계가 등장한 겁니다. 이름부터 이미 힙합이었어요. 핀프 시계는 국산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수입 제품이에요. 한국에는 유진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독점 수입 판매를 맡았습니다. 이 회사가 핀프를 한국 시장에 처음 들여온 건 2000년대 초반으로 당시로서는 꽤 생소한 형태의 LED 디지털 시계였습니다. 일반 시계들이 시침, 분침, 초침으로 시간을 표시하거나 흔한 디지털 숫자 화면을 쓸 때 핀프는 완전히 달랐어요. 시계판 전체에 LED 점들이 촘촘히 박혀있고 버튼을 누르면 그 LED들이 특정 패턴으로 빛나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숫자 대신 빛의 배열로 시간을 읽는 시계였던 거죠. 처음 보는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이거 어떻게 읽어요? 를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받은 핀프 주인은 약간의 우월감과 함께 설명해주는 그 순간을 즐겼고요. 핀프 1세대의 특징은 다양한 색상의 불빛이었습니다. 이게 당시 10대, 20대에게 얼마나 신선하게 보였을지 상상이 가시죠? 2000년대 초반은 스마트폰도 없고 컬러 LCD 화면 자체가 신기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손목에서 LED가 알록달록 빛나고 있으면 그냥 그 자체로 클래스가 달랐습니다. 핀프는 단순히 한두 모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1세대부터 5세대까지 라인업을 갖추며 계속 진화했어요. 1세대는 앞서 말한 것처럼 다채로운 LED 불빛과 독특한 시간 읽기 방식이 핵심이었습니다. 단점은 처음 쓰는 사람에게 날짜, 시간 확인이 다소 불편하다는 점이었어요. 2세대에서는 이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가로축에는 월, 세로축에는 일까지 숫자가 함께 표시되도록 업그레이드됐고 추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1세대의 화려한 멀티컬러 대신 파란 단색 불빛을 채택해서 더 남성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했다고 해요. 이 변화가 매니아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해요. 3, 4세대로 넘어가면서는 메탈 바디를 강화하거나 색상 조합을 다담하게 가져가면서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굳혀갔죠. 이 당시 업계 관계자는 핀프 매니아들에게 가장 각광받는 디자인과 색상을 채용했다는데 그 정도면 당시 핀프 팬덤이 얼마나 탄탄했는지 느껴지죠? 2000년대 후반으로 가면 핀프는 이미 하나의 컬트적인 브랜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핀프 왜 그렇게 유행했을까? 핀프 시계가 단순히 신기한 LED 시계로만 유행한 건 아닙니다. 당시 문화적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2000년대 초중반 한국은 힙합 문화가 일반 대중에게 급속도로 침투하던 시기였습니다. TV에서는 힙합 크루들이 등장하고 길거리에는 배기 팬츠와 스냅백을 맞춘 청소년들이 넘쳤어요. 그리고 패션에서 차별화된 시계는 일종의 필수 아이템이었습니다. 롤렉스나 오메가 같은 명품 시계는 당연히 청소년, 대학생 손이 닿지 않는 것에 있었고 그렇다고 평범한 카시오를 차면 너무 평범했죠. 바로 그 틈새를 핀프가 파고든 겁니다. 가격은 명품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일반 시계와는 완전히 다른 외형과 기능으로 나 좀 특별한 거 차고 있어 라는 감성을 충족시켜줬습니다. 게다가 핀프는 시간을 읽는 방식 자체가 일종의 진입장벽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은 읽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아, 너도 핀프야? 하는 은근한 유대감이 생겼죠. 요즘 말로 하면 취향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예요. 핀프가 활약했던 2000년대 한국 시계 시장에는 여러 경쟁 브랜드들이 있었습니다. 알발은 1979년 설립된 세이코의 자회사 브랜드로 세이코의 쿼츠 무브먼트를 탑재하면서도 가격은 일반 학생들이 살 수 있는 수준으로 맞췄어요. 특히 알바의 웹 시리즈, 파판 웹, 퓨처 웹 같은 모델들이 묵직하고 투박한 디지털 시계 특유의 감성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G시약 프로그램과 함께 고교생 손목 3대장 중 하나로 꼽힐 정도였죠. 알바는 삼정시계가 정식 수입 유통을 맡아 한국에 정식으로 들어왔고 월 오차 15초 이내라는 우수한 정확성을 덕분에 믿고 사는 시계라는 이미지도 탄탄했습니다. 이런 경쟁자들 사이에서 핀프는 완전히 다른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알바 웹은 튼튼하고 믿을만한 디지털 시계를 팔았다면 핀프는 남들은 읽지도 못하는 나만의 시계를 팔았습니다. 둘 다 LED 디지털 감성이었지만 알바 웹은 정통 일본 시계의 신뢰감, 핀프는 힙합 문화의 반항기를 각각 대표했죠. 같은 10대 학생이라도 어떤 시계를 찾느냐에 따라 어떤 취향의 사람이야를 무언중 드러냈던 겁니다. 물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손목시계 시장 자체가 위축됐고 핀프처럼 패션에 의존하는 브랜드들은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프는 지금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추억의 물건으로 꾸준히 거래되고 있어요. 현재 40대 초중반 분들이 짐 정리를 하다가 핀프를 발견하고 감동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20대 시절 그때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는 분들, 건전지를 갈아봤더니 여전히 잘 작동한다며 신기해하시는 분들, 이 시계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한 시대의 감성을 담은 타임캡슐이었다는 증거 아닐까요? 실제로 핀프는 지금도 완전히 단종된 게 아닙니다. 현재도 일부 시계 전문 쇼핑몰에서 구매가 가능한 상태예요. 물론 예전만큼의 폭발적인 인기는 없지만 꾸준히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브랜드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레트로 열풍이 부는 요즘 핀프 같은 2000년대 아이템들이 다시 각광받을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돌핀 시계가 레트로 감성으로 재조명받은 사례도 있으니까요. 핀프 시계는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00년대 한국 힙합 문화의 물결을 타고 가로, 세로 LED 조합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시간을 표시하며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원했던 세대의 손목 위에 살아 숨쉬었던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이었습니다. 유진 인터내셔널이 독점 수입해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진화시켰고 매니아층을 두텁게 확보하며 추억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핀프를 차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도 서랍 어딘가에 핀프를 간직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